네, 지금부터 섹터 레드앤블루 시작해 보겠습니다. 함께할 매니저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최진웅 매니저와 송가람 매니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이번 주 마무리까지도 좋지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근 몇 주 동안은 그래도 금요일에는 최근에 그 시장이 좀 나쁘지 않았어서 웃으면서 만났는데 오늘 좀 그러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이번 주 시장은 앞에서 이제 구해주 다음 주에서 아마 이야기를 좀 했을 거니까 우리는 다음 주 이야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다음 주에 이제 CPI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현재 시장은 어제 이제 미국에서 또 이제 아무래도 고용은 좀 강하다는 뷰가 또 나왔기 때문에 다음 주 CPI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좀 시장 뷰가 달라지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진웅 매니저는 일단 다음 주 CPI는 좀 어떻게 예상을 좀 하고 계세요? 좀 괜찮게 나올까요? 사실 뭐 CPI 부분들은 좀 그래도 예상치에 좀 부합하는 움직임은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 경기 자체가 그만큼 좀 견조하다는 겁니다. 고용 지표가 지금도 여전히 좀 높은 수치가 나타난다는 것은 그만큼 여전히 지금의 경제 상황에서도 충분히 미국이 버텨줄 수가 있다는 부분들이거든요. 일단은 지금 시장을 우리가 7월에 FOMC에서 만약에 금리 인상이 0.25DP가 한번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때 시장이 얼마나 충격을 받아줄지가 가장 관건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사실 6월 한 중순부터 해가지고 시장이 좀 조정이 좀 나와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아마 좀 7월에 대한 긴축 부분들 우려 그리고 금리 인상 한 번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 좀 선 반영을 해주지 않았나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이제 그 이후에 또다시 추가 금리 인상이 나온다면 분명히 시장은 충격은 받겠지만 7월달에 만약에 금리 인상이 한번 나온다고 해도 시장은 제가 보기에 미리 좀 선 반영을 했던 성격이 좀 있다 보니까 그 충격은 좀 크지 않을 거라고 지금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그래도 그나마 좀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어제 또 나왔던 FOMC 의사록을 제가 또 확인을 해보니까 확실히 올리려고 했던 기조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송가람 매니저님. 네.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최진웅 매니저는 금리 인상, 추가 금리 인상이 나온다면 시장은 좀 여파를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해줬는데 우리는 좀 마음가짐은 이제 추가 금리 인상이 있다고 좀 생각을 해야 대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일단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네. 지금 지속적으로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 차례 정도는 예상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어느 정도 이런 중국과 미국에서의 지표, 특히 중국에서의 소비자 지수 발표 이후에 이런 불황이 어느 정도 지속될 것이냐라는 부분, 이런 지표들이 굉장히 어느 정도는 잘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네. 특히 뭐 고용치보다도 뭐 폭증한 고용 같은 경우에도 예상치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고용 수치가 나왔고, 그리고 뭐 실업급여 청구 같은 경우에도 크게 변동성이 없는 수준, 그리고 현재 자발적인 퇴직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살아나고 있는 서비스업 등을 살펴봤을 때는 지금 뭐 시장은 미국 시장이 어느 정도 살아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지만 여기에 있어서 금리는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지표 발표로 인해서 한 차례 더 인상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이 금리가 한 차례 인상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시장에 예상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시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그 이후에 상승 추세로 변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점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CPI와 관련해서 미국 시장 연관지어서 우리나라 시장은 다음 주 전망까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이번 주는요. 제가 일부러 리뷰를 좀 먼저 해보자고 했어요. 두 분이 장난 아니시더라고요. 월요일 되자마자 이 두 종목, 지난주에 있었던 이 공략주가 하나는 뭐 거의 상한가 갈 종목도 있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최진웅 매니저의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지난주 종목이 신성 ENG였어요. 종가 기준 11.59%, 최고가 기준이 30.26%. 30.26% 이게 당일 첫날 나온 수익률이죠? 그렇죠. 월요일 날에 저도 좀 기대 이상으로 좀 빠르게 움직여줘가지고 사실 뭐 지금 이제 상한가 거의 근처까지 가고 좀 마감을 해줬었던 부분들인데 지금 부분들은 좀 3일째 또 조정이 한번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네, 다만 지금 보게 되면 앞전에 거래대금에 비해서는 좀 굉장히 급감을 해주면서 지금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좀 한 차례 좀 수급을 올리면서 나왔던 부분들이 있어서 좀 한 차례 좀 휴식 기간으로 좀 판단을 하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반대로 신규 매수자분들 같은 경우는 또 한 번에 좀 매수 기회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신성 ENG 자체가 워낙 모멘텀이 제가 앞전에서도 좀 말씀드렸다시피 양방 모멘텀을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시장에 대한 하방 리스크가 현저히 지금 제한적인 부분들도 신성 ENG가 좀 가지고 있는 부분들로 봐서는 오히려 지금 외국인의 매도세가 충분하게 다음 주에 매수세로 가담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충분히 그때는 또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도 신규 매수도 충분히 접근을 해볼 수 있는 위치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송가람 매니저 또한 좋습니다. 지난주
시간 공략주가 에코프로였습니다. 종가 기준 26.94%, 최고가 기준 27.20%. 아주 높게 형성이 됐습니다, 매니저님. 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 보신 거예요, 혹시? 네? 100만 원 노리고 보신 거예요? 네, 이제 굉장히 강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특히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이 지속적으로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1조 8천억이라는 굉장히 큰 거래 대금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도 거래 대금이 크게 눌리지 않고 에코프로비엠이 추가로 상승이 나오면서 신고가 흐름을 금요일까지 쭉 이어가는 흐름이 나왔는데요. 이런 흐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우리가 이런 반도체라든지 그 외 자동차 같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지만 이런 실적 발표에 의해서 컨센서스 상회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대형 2차전 지주들이 아직은 상승 추세가 더 살아있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에서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월요일 시초에 접근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수익과 함께 보유를 하고 계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점은 이런 2차 전지 대형주로 외국인 수급이 아직까지도 지속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런 공매도 수량이 아직까지 줄어들지 않고 쇼 커버링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는 점, 이 두 가지를 봤을 때는 여기 신고가에서 좀 더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 우리가 굳이 접근을 한다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지금 접근할 수 있는 종목, 섹터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인가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이제 타픽 종목으로 가지고 온 종목도 2차 전지 내에 있지만 이런 대형주, 이렇게 많이 올라온 대형주가 아니라 이 섹터 안에서 순환매를 우리가 가져가야 할 때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주에 이 2차 전지 내 순환매 한번 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가져오신 공략주가 또 2차 전지 내에 있는 종목이고 순환매를 노리자 관점이면 에코프로는 다음 주는 상승세는 좀 어려워 보이시는 거죠? 그리고 지금 신규 진입은 어려워 보인다 이 말씀이신 거죠? 다음 주도 추가 상승 추세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여기에서 뭐 단기 악재로 눌린다고 한다면 단기로 굉장히 지금 35% 정도 빠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기술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여기서는 살짝 눌리고 갈 수도 있는 구간이고 그것을 무시하고 수급이 들어오면서 쭉 갈 수도 있는 이런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하게 아직 올라오지 않는 이 섹터 내 순환매를 노려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진영 매니저, 송가람 매니저 공략주 이번 주에 정말 대박이 났기 때문에 이번 주 오늘 또 공개되는 공략주도 많은 기대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섹터 레드앤블루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섹터는 반도체 준비했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은 컨센서스를 상회했다는데 좀 우리가 그래도 다행이다라고 봐야 되는지, 오늘 또 반도체주들의 흐름을 보면은 일부 혼조세가 좀 나타났기 때문에 다음 주 전망이 더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반도체 어떨까요? OX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두 분 다 일단 좋게 보십니다. 최준욱 매니저는 일단은 이 얘기부터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나온 이 잠정 실적 발표 리뷰부터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컨센서스를 상회를 하는 실적치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소폭 좀 밀리면서 마감을 해줬거든요.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2분기부터 제가 좀 감산이 적극적으로 대기업들이 들어가면서 오히려 지금은 당연히 실적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맞아요. 그럼에도 지금은 결국엔 컨센서스를 부합을 하는 그 이상을 하는 상위치가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앞전에 삼성전자가 벌어들였던 영업이익에 비하면은 굉장히 좀 적은 수치가 나온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우려감에 지금 한 차례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와줄 가능성도 좀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보통 이렇게 컨센서스를 상회를 하는 전망치에서 지금 실적이 나오게 되면은 결국엔 삼성전자 측에서도 지금 3분기부터는 가이던스를 또 상향 조정을 또 해볼 수도 있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오히려 지금의 실적 자체는 경기 침체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오히려 좀 방어적인 좀 실적 부분들은 충분히 나와줬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지금 지난주에 발표된 6월 디램 고정가 부분들이 지금 대부분 하락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낸드도 보합세를 지금은 계속 좀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지금 디램4 현물 가격 부분들도 혼조세를 계속 지금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디램5 현물 가격도 마찬가지로 이제부터 다시 한 번 더 재하락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디램4나 디램5의 현물 가격의 움직임만 딱 봐도 그만큼 지금은 실수요 부진 부분들 그리고 가격 상승 기대감이 여전히
공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디램5보다 디램4가 지금은 수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는 디램5보다 더 안 좋기 때문에 여전히 디램5에 대한 현물가 반등이 먼저 나와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 반도체 쪽은 한 차례 또 랠리를 펼칠 가능성도 좀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제 2분기 같은 경우가 결국엔 지금 일부 고객사에 있어가지고 지금 주문 증가가 또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결국엔 지금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진은 어느 정도 지금 넘어간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 지금은 이제 결국에는 디램 4나 5 그리고 낸드 가격이 다시 한 번 더 좀 반등이 나와주는지 아니면 좀 현물가가 먼저 반등이 좀 나와주고 ASP 판가가 그 다음 좀 반등이 나와주는데 이 부분들을 좀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사실상 뭐 다음 주는 저는 좀 반도체가 좀 움직여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부분들의 실적 부분들도 충분히 긍정적으로 나왔고 단기 매물 나온 이후에 다음 주에 어느 정도 좀 실적에 대한 모멘텀으로 좀 반등이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디램과 낸드 가격들이 어떻게 반등을 하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고 실적 이야기 좀 마저 더 해보자면은 저는 좀 놀랬던 게 삼성전자가 1분기 실적 발표를 했을 때는 영업이익이 6,400억 원대였는데 이번 2분기 잠정은 6,000억 원대. 사실 별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잠정 실적 자체도 지금 어느 증권사는 적자를 볼 거다라고 좀 전망을 했던 부분들도 있고요. 지금 오히려 실적 자체는 굉장히 예상보다 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제가 보기엔 대기업들이 적극적으로 1분기 때 감산에 들어갔던 부분들이 일단은 효과가 지금 좀 나와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결국엔 지금 재고 부분들이 어느 정도 소진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은 고객사의 수요가 충분히 증가를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럼 지금의 실적 자체가 바닥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실적의 바닥이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지금 어느 정도 삼성전자가 7만전자에서 계속 좀 머무르고 있는 모습이죠. 그럼 결국엔 지금 상황에서는 PER이나 PBR을 봤을 때도 여전히 밸류상으로 좀 고평가라는 인식이 좀 강하게 있는 모습인데 사실 실적만 충분하게 내년 실적 추정치 상향에 대한 매물이 지금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지금 만약에 삼성전자가 없다 혹은 좀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지금 평단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다음 주에 좀 반등이 나오는 것을 좀 체크를 하신 다음에 충분히 저는 좀 비중 확대를 해보셔도 좀 나쁘지 않을 거라고 지금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모처럼 만에 삼성전자 매수 시그널도 좀 온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송가름 매니저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원래 사실 삼성전자는 실적 발표하는 날 이렇게 잘 나온 날 주가는 하락하기 마련이고 반면에 그래도 다른 반도체주들은 오늘 혼조세가 나왔거든요. 그 이유는 어떻게 됐다고 보시나요? 뭐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최근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하이닉스와 같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기로 밸류에이션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쪽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보여진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이 삼성전자의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단기로 이렇게 많이 올라왔지만 우리가 지금 뭐 전공정 장비 업체라든지 특히 후공정 업체라든지 이런 장비 소재 관련된 업체들은 아직까지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런 삼성전자가 컨센서스에서 크게 이렇게 하회하지 않는 견조한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는 우리가 삼성전자가 추가로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이런 전공정 업체, 이제 후공정 업체 둘 다 좋은 흐름이 추가로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지금은 다음 주로 어느 정도 예상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점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이제 두 분께 한번 이건 여쭤보고 싶어요. 반도체 안에서 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큰 의미에서는 당연히 가져가는 종목이긴 하지만 그 안에서 내 수익률을 좀 증폭시킬 수 있는 종목은 사실 이제 반도체 안에서 소부장으로 구분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장비는 정말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소재냐 부품이냐 순환매가 일어날 것이냐 그게 결국 중요한 건데 두 분은 어느 쪽에 좀 키가 있다고 보실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최진욱 매니저는 소부장 중에 어디 선택하실래요 지금?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부품 쪽을 조금 더 볼 것 같아요. 기판? 네, 기판 쪽이죠. 왜냐하면 기판 같은 경우는 지금 1분기 때 이미 바닥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4월 달에 이미 기판에 대한 매출 부분들이 바닥이 지금 찍어준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한 5월, 6월까지도 기판 업체들의 좀 긍정적인 모습들이 좀 많이 나와줬거든요. 근데 지금 7월 들어서부터, 그러니까 6월 말 들어서부터 거의 기대감이 또 많이 꺼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쵸. 근데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들은 기판이 지금 반도체보다 먼저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결국엔 그 이유는 실적에 대한 바닥 부분들이 명확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엔 기판은 지금 1분기 때 이미 실적이 4월 달 기준으로 봤을 때 바닥을 좀 찍은 상황이고 그러면 결국엔 지금 주가가 빠질 이유는 딱히 없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금 오른 부분들이 있어서 좀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야지 여전히 기판은 계속 안 좋을 거다.
하반기에도 안 좋을 거다라는 부분들로 볼 때는 지금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엔 지금은 반도체랑 기판 중에 먼저 치고 갈 수 있을 만한 업종이라고 지금 보게 되면은 저는 오히려 기판 쪽이 조금 더 빠르게 움직여주고 나서 그다음 좀 반도체가 뒤에서 같이 좀 끌어주는 그러한 양상이 좀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종목도 탑픽 종목 하나 들어봐야죠. 이것도 기판에 있나요, 그러면? 아니요, 탑픽 종목은 기판이 없고요. 그러면요. 이제 기판은 제가 매번 제가 긍정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기판은 항상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좀 맞고요. 일단 탑픽은 좀 다르게 좀 준비를 했습니다. 뭐예요? 왜냐면은 지금 시장이 강한 애들이 계속 강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개별 장세가 지금 부각이 되어 있다는 건데 결국에 강한 애들이 또다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은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저는 오히려 지금 반도체 쪽은 레이크 머터리얼즈가 조금 더 우세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델링 부분들을 따졌을 때는 모델 구축 부분들이 굉장히 잘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객사도 지금 다변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제품별로도 지금 다각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수직 계열화 부분들이 있어서는 지금 반도체 기업들 중에서도 굉장히 좀 탑5 안에 들 정도의 좀 그 정도의 수직 계열화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화학 부분들의 모멘텀도 하반기 때 또 받을 수가 있고요. 그렇죠.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오히려 지금 레이크 머터리얼즈는 오히려 단기 조정이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매수 관점으로 또 다시 한 번 더 볼만하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내 큰 그림 좀 섹터로 보면은 기판인 것 같고 일단 종목으로 보자면 지금 레이크 머터리얼즈 찬스가 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송가람 매니저님은 소부장 중에 어디 선택해 주실래요? 뭐 소부장 중에서는 아무래도 전공정 업체들도 굉장히 지금 좋지만 후공정 쪽에서 패키징 업체들을 지금은 볼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장비 쪽으로? 네, 예. 이제 레이크 머터리얼스도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그 외에도 지금 이제 약간 다른 시각으로 본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어느 정도 가는 종목들이 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아직 밸류에이션이 높지 않은 이 패키징 업체들 우리가 지금은 충분히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한 종목 말씀을 드리자면 네. 덕산 하이메탈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덕산 하이메탈. 이 덕산 하이메탈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패키징 소재 업체이기 때문에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그렇게 밸류에이션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반도체, 순환매에서 다시 한번 부각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가람 매니저의 반도체 쪽의 탑픽 종목은 덕산 하이메탈까지 들어보면서 반도체는 여기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섹터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엔 스레드 관련주들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메타에서 스레드를 출시했습니다. 트위터와 이제 함께 텍스트 기반 SNS 경쟁이 예고가 되고 있는데 오늘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습니다. 다음 주는 어떨지 지금 현재 시장이 안 좋을 때 이런 테마에 좀 올라타는 경우도 나름 괜찮거든요. 스레드 관련주들 어떨까요? OX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단기 테마라고 생각했는데 두 분 모두 일단 좋게 보시네요. 최진우 매니저님, 이거는 뭐 이어질 모멘텀이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그 좋게 본다는 게 중장기적으로 좋게 보는 게 아니고요. 지금 한 일주일 정도는 이슈가 부각이 될 수 있는 테마성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스레드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좀 오래 들었던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스레드 부분들이 경쟁률 부분들이 지금은 결국에 트위터보다 또 앞서갈 수 있는 부분들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게 지금 인스타 그리고 페이스북에 대한 부분들을 정보도 공유를 해서 가지고 올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트위터랑은 지금 인터페이스 자체는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스레드 자체가 오히려 좀 추가적인 모멘텀을 받으려면은 결국엔 트위터가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의 시장에 있어가지고 스레드가 얼마나 그 점유율을 가져갈 수가 있는지가 저는 좀 관건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사실 이 트위터 부분들은 여전히 좀 사용자 부분들이 있어가지고는 많이 좀 익숙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스레드로 다시 한 번 더 고객사가 좀 이동이 된다라는 관점 으로 볼 때는 지금 단기적으로 볼 때는 좀 이동 자체가 좀 빠르게 나타나주지는 않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지금 일론 머스크가 지금 트위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현재로서는 지금 CEO 부분들을 맡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일론 머스크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스레드가 이렇게 나온 부분들이 있어서 만약에 트위터에서도 추가적인 무슨 뭐 재료를 낸다든지 이슈를 낸다든지 하게 되면은 그 충격이 반사이크로 인해 가지고 또 스레드가 한 차례 또 조정이 또 나와줄 수는 있습니다. 네. 다만 지금 시장에서 볼 때는 단기성 테마 자체는 굉장히 좀 큰 이슈라고 지금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부분들로 볼 때는 오늘 좀 광고 관련주들이 좀 많이 갔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지금 와이즈버즈나 뭐 클레이드 이런 종목들이 좀 많이 갔는데 사실 이러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저는 좀 단타 트레이딩은 충분히 접근은 가능하다. 다만 중장기적인 수혜 부분들로 볼 때는 다른 업종들 밸류 대비해서는 모멘텀이 현저히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단기성으로는 접근은 가능하되 중장기는 저는 X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단기적으로 X 다음 주 정도는
정도는 어제 오로 본다고 얘기해 줬습니다. 이쪽은 사실 뭐 종목이 사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종목들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올랐던 종목들 보니까 와이즈버즈, 플레이디, 모비데이즈, FSN, EM넷. 사실 평소에 잘 못 들어본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좀 생소한 종목들이 많은 것 같은데 송그란 매니저님 바로 종목부터 들어볼게요. 네, 저는 카페24를 가지고 왔습니다. 카페24가 여기도 들어갈 수 있군요. 조금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예. 카페24 같은 경우에는 뭐 결제 서비스를 하는 업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스레드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가 유튜브 이슈까지도 함께 살펴볼 수가 있는데 유튜브 같은 경우에 최근에 라이브 커머스를 굉장히 강화하고 있죠. 우리가 뭐 TV로 보는 홈쇼핑 같은 것들을 유튜브를 라이브로 시청하면서 이 결제 기능을 넣었다라는 것이 바로 큰 이슈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쪽에 결제를 담당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이 카페24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레드에 관련해서 SNS 관련해서 이슈가 다시 한번 있다라고 한다면 이 카페24가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다음 주에 나올 것이다 라는 점과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카페24 이야기를 해주셨고 오늘 오르긴 했군요. 보니까 윗꼬리를 좀 길게 달았습니다. 근데 말씀해 주셨으니까 사실 이거는 접근을 어떻게 하냐가 중요하거든요. 송그란 매니저님 카페24 차트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카페24 기술적인 흐름도 함께 보실 텐데요. 네. 어느 정도 지금 단기적으로 개별주들이 굉장히 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스레드 관련된 종목들을 쭉 한번 다 살펴보게 되면 지금 어느 정도 단기로 급등한 이후에 윗꼬리를 크게 달기보다는 우상향으로 쭉 올라가는 단기로 좀 더 과열된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이 카페24의 흐름을 보게 되면 단기로 굉장히 크게 과열권으로 먼저 진입을 했지만 다시 지지되는 구간이 먼저 나왔다라는 점에서 이 스레드 외에도 유튜브 커머스까지 다시 부각을 받게 된다면 지금 위치에서는 기술적인 위치를 본다라고 한다면 이 11선에서의 이탈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거래 대금이 줄어든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나올 때 충분히 매수로도 시초가 이하로 접근이 가능한 위치다라는 점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카페24도 들어봤고요. 최진호 매니저님 앞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셨죠? 네. 네. 차트를 보면서 같이 또 종목도 네. 얘기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그래도 그나마 지금 시장에서 부각을 네. 받았던 와이즈버즈를 좀 탑픽으로 좀 가지고 왔습니다. 뭐 하는 회사인지 좀 먼저 말씀해 네, 주세요. 이제 광고 업체입니다. 말 그대로 에드테크 기반에 있어가지고 광고를 하는 업체인데 사실 광고 시장 자체에서 점유율은 어느 정도 가지고는 있는데 실적을 이렇게 좀 잘 내는 기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은 어느 정도 성장을 해줄 수 있는 배경들은 깔려 있는 상황이지만 현저히 지금 이 실적 부분들이 과연 하반기까지 좀 흑자로 전환이 된다는 부분들로 볼 때는 오히려 저는 좀 실적 부분들은 좀 아닐 거라고 그렇죠. 생각은 하고 있고 네. 반대로 지금은 테마성으로 움직인다고 하게 되면은 강한 애들이 계속 강하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좀 갭상승이 계속 좀 나와줬죠. 네. 갭상승이 나온 구간에서 오늘도 좀 장대 양봉으로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근데 최근 단기간에 좀 제가 트레이딩 관점으로 차트를 보니까 거래대금이 좀 굉장히 좀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앞전부터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이슈가 부각이 됐는데 이렇게 좀 스레드 같이 이러한 좀 대형 이슈가 안 나오니까 시장에서 좀 관심이 많이 좀 벗어나 있었던 그런 종목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관점에서 거래대금이 단기간에 좀 담겨져 있던 모습 그리고 지금 갭상승 부분들이 있어서 중장기 이평을 정확하게 좀 돌파를 해줬다는 부분들로 볼 때는 추가적인 좀 상승 부분들이 충분히 나와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한 1,700원대 매물이 굉장히 좀 강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 1,700원 매물을 과연 이번에는 충분하게 돌파를 해줄지가 좀 관건인데 앞전에도 계속 1,700원대 매물대를 맞고 떨어졌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이번에는 스레드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나서 테마성이 좀 길게 본다고 하게 되면 1,700원을 만약에 돌파를 해준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그 위에 매물은 1,800원대까지는 충분하게 매물이 좀 많이 묶여있는 모습들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1,800원대까지도 충분하게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테마가 좀 길어진다면 그 이후에 이제 1,800원 선도, 1,700원 선 일단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 그 이를 넘어서 1,800원 선까지도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스레드 관련주들은 여기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세 번째 섹터 넘어가 보겠습니다. 건설입니다. 전반적으로 대형 건설사들의 신뢰도가 지금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붕괴 사고와 함께 주가도 좀 사고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는데요. 그나마 호흡 좀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악재라서 더 뼈아플 것 같은데 일단 다음 주 건설주 이 악재의 흐름 계속 이어질지 OX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X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자, 오늘 처음으로 의견이 갈렸는데
오를 주셨다는 건 다음 주에 송가람 매니저님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뭐 이런 건설주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지금의 흐름은 우리가 두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런 사건의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개파락이 나오면서 거래량까지 실리는 안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네. 하지만 뭐 회사 자체에 이런 큰 문제가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어느 정도 지지 이후에 저가 매수세가 들어올 것이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우리가 여기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기에는 리스크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지지 라인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재건 관련주 그리고 해외 이슈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부각을 받고 있는데요. 네. 시장 자체가 이번 주 시장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외에는 크게 외국인 매수세가 집중되는 흐름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그렇죠. 점에서는 다음 주에는 개별주 장세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개별주 테마주들 중에서도 최근에 가장 강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재건 이슈로 인한 중소형 건설주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별주를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해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중소형 건설주들은 충분히 지금 구간에서 매수로 시초가액으로 접근이 가능한 구간에 있다라는 점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매니저님 관점에서는 지금 대형 건설사들만의 문제, 중소형 건설사들 쪽으로 불길은 좀 번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단기 이슈로 갈 가능성이 높고요. 사실 그래요? 이 이슈 자체가 이제 뭐 철근이라든지 이런 보강제 자체를 굉장히 줄였다는 이 이슈 자체가 작은 이슈는 분명히 아니죠. 그렇죠. 하지만 기존에 있었던 시장에서의 반응들을 살펴보게 된다면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뭐 어느 정도 단기로 이슈가 있었다가 잠잠해지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중소형 건설사들은 충분히 지금도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거기에 관한 종목도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최진욱 매니저는 X 의견을 줬습니다. 당분간 계속 여기는 좀 힘들어 보이시나요? 저는 8월까지는 상단은 좀 막혀 있다. 확실하게 좀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건설주 자체를 뭐 안 좋게 보는 부분들은 아닌데 일단 이 부분도 예상을 못했던 부분들이죠. GS건설에서 인천 검단 주차장이 붕괴가 되면서 지금은 결국에는 GS건설 본연만의 좀 개별적인 악재 부분들로 좀 받아들였다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저도 이제 건설적은 좀 오를 들었을 텐데 지금 GS건설 필두로 해서 건설업종 전체적인 여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뭐 DL/ENC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좀 많이 빠지고 있는데 결국엔 지금 이 여파 자체가 건설 쪽을 더 안 좋게 보고 있는 상황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파가 더 큰 부분들은 이번 결과에 있어가지고 오히려 8월에 GS건설이 지금 공사 중인 83개 현장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전수조사 부분들이 지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 전수조사에서까지도 인천 검단같이 오히려 지금 또 악재가 하나가 또 나오게 된다. 라고 하게 되면 저는 지금 추가적으로 건설업종은 사이클이 안 돌아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오히려 지금 다른 업종들 같은 경우 밸류 자체도 괜찮고 시장에 모멘텀이 있는데 굳이 건설 쪽을 좀 저가 매수 해본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저는 좀 비춘천을 좀 드리고요. 지금은 전부 다 보면은 건설 중소형주들도 어느 정도 좀 재건 테마 가지고 있는 기업들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차트를 깨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즉슨 지금 바닥이 어딘지를 모른다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닥이 확실하게 잡혔다고 하게 되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바닥이 어딘지를 모릅니다. 네.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오히려 지금 많이 떨어졌으니까 기술적 반등이 나올 거다라는 관점으로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지하실을 더 볼 수도 있다라는 관점이고요. 네. 그러면 결국엔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하반기 유동성 부분들이 좀 축소가 되는지 그리고 주택 지표가 어느 정도 좀 완만하게 좀 다시 또 돌아와 주는지가 일단 상승 모멘텀을 추가적으로 나타내줄 수는 있지만 일단은 지금 급한 불부터 좀 끄는 게 좀 관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모두 일단은 공통적으로 얘기를 해주셨던 거는 재건주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재건주를 제외하면은 지금 밑에 하방이 좀 깨졌어요. 그런데 현대건설 이야기를 그래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최준희 매니저님. 대형 건설사인데요. 우크라이나 재건주에도 엮여 있는 게 현대건설입니다. 네네. 그런데 여기는 지금 하방이 깨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지금 재건 쪽에서도 지금 딱 보고 있는 업종들이
바로 있거든요. 건설기계 이쪽인가요? 건자지 쪽이라고 하면 모듈러 주택 쪽 이제 건자지 그쪽 라인이죠. 그러니까 지금 모듈러 주택 같은 경우는 저는 좀 전망치를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는 부분들이 사실 우크라이나가 지금 어느 정도 많이 폐쇄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 결국엔 지금 전쟁이 만약에 휴전이 된다던가 종결이 되게 되면은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 쪽에 지금 인프라 투자가 분명히 들어가 줄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얼마나 빠르게 인프라 투자가 가속화가 되냐가 저는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모듈러 주택 같은 경우가 국내에서 약 한 60% 70% 이제 만든 상태에서 그대로 이제 그 우크라이나 쪽으로 좀 수출을 시킵니다. 그러면 거기서 남은 30%를 쌓아서 올려가지고 완공을 시키는 건데 이게 상당히 시간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럼 결국엔 모듈러 주택에 대한 수요 부분들이 저는 인프라 투자에서 충분하게 좀 수혜를 볼 수 있을 관점으로 지금 생각은 하고 있고요. 또 반대로 포크레인에 대한 부분들이죠. 롤러 부분들, 이 교체 수기가 굉장히 좀 빠른 롤러 같은 경우, 뭐 예를 들면 진성 TEC 같은 경우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지금도 저는 좀 좋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우크라이나 재건조 안에서도 확실하게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좀 옥석을 가리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간략하게 송가람 매니저님 탑픽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뭐 많이들 알고 계시는 삼부토건 말씀을 드릴 텐데요. 삼부토건 같은 경우에는 뭐 자세한 내용은 말씀 안 드려도 우크라이나 이런 건설주 테마로 인해서 대장주 역할을 계속 해왔다라는 점은 다들 알고 계실 텐데 기술적인 흐름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일단 단기 추세 라인이 깨지지 않았고 여기에서 단기 지지 라인을 지지하면서 오늘 금요일장에 거래 대금이 늘려가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부토건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네 번째 섹터 넘어가 볼게요. 네 번째 섹터 히토류입니다. 미중 갈등이 점차 계속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안에서는 뭐 히토류, 페라이트 관련주, 좀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걸 좀 조금이라도 사야 될까? 이런 고민을 좀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 테마가 생각보다 지금 오래 가고 있거든요. 버스는 이미 지나가는 걸지 아직 찬스는 남아 있을지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OX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두 분 모두 일단 좋게 보고 있습니다. 최준호 매니저님, 이 테마는 오래간 이유가 확실하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중국 쪽에 대한 여파는 분명히 클 거라고 보거든요. 하반기 때 지금 미국이 계속 탈중국을 굉장히 좀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좀 미국 쪽에서 좀 내놓았던 부분들이 지금 반도체 수출 제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강화를 하게 되면은 결국에 지금 중국 입장에서 내놓을 만한 반격하던 히토류 말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히토류 같은 경우가 이미 중국에서 점유율 한 90% 정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결국에 미국 입장에서는 히토류에 대한 중국의 좀 수입 의존도를 높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빠지게 되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히토류를 어디서 지금 수요 부분들을 좀 충당을 시킬 만한 대응 자체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결국에 지금 중국 입장에서 볼 때는 미국이 지금 탈중국을 계속 압박을 해놓고 있으니까 중국에서는 당연히 뭐 내놓을 카드는 히토류밖에 없겠죠. 그럼 결국 히토류에 대한 카드를 내놓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좀 품귀 현상 부분들이 또 나타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리튬이라든지 이런 히토류 부분들이 광물들이 있어가지고는 충분하게 저는 하반기까지는 충분히 테마성이 부각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상황에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미국이 탈중국 강화 이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반도체 소재 뭐 갈륨이나 게르마늄 쪽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제재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지금 중국 쪽을 좀 버리기는 다소 좀 어렵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계속 뭐 탈중 압박은 한다고는 하지만 중국을 버리기는 다소 지금 점유율을 좀 가지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히토류 쪽에 대한 개발 부분들을 유일하게 지금 중국 딱 한 국가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히토류 쪽에 대한 모멘텀 부분들이 굉장히 강하다는 건데 이 부분들이 일단은 히토류 쪽에 대한 사이클 부분들을 충분히 부각을 시킬 가능성이 좀 크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충분히 지금도 저는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매수 관점을 좀 보셔도 좀 나쁘지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모두 좋게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송가람 매니저님 만약에 지금 히토류를 내가 다음 주쯤에 신규 매수 조금 포트에 이제 넣는다 생각을 하면 비중은 어느 정도 치는 게 좋을까요? 저는 비중을 낮춰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낮춘다는 거는 다음 주에 팔아야 된다요? 아니면 다음 주에 조금만 사라 이건가요? 둘 다입니다. 둘 다요? 이제 제가 오를 들긴 했지만 히토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속적으로 이슈가 나왔던 부분이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지금 뭐 앨런 의장이 중국에서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올지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들썩일 수 있고 또 그 이전에도 아직 기대감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단기적으로 흐름이 나올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히토류 같은 경우에는 뭐 과거의 리튬 같은 것들이 아니라 이번에는 뭐 갈륨,
그리고 뭐 게르마늄 그렇죠. 이런 것들이 터져 나왔는데 갈륨과 게르마늄은 히토류라고 보기 힘든 광물입니다. 일단 전 세계적으로 부존량이 굉장히 많은 광물이고요. 그 외에 이런 광물들이 다시 한번 부각을 받았던 것은 중국에서 지금 생산량이 90% 이상 많긴 하지만 여기에서 다른 국가에서 생산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격적으로 어느 정도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중국에서 거의 반독점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예로 우리나라 요소수 사태도 어느 정도 예로 들 수가 있겠는데 이런 것들이 당장은 우리가 어느 정도 힘들 수가 있겠다. 서방 국가나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슈가 나올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다른 것들로 대체가 되고 충분히 또 다른 국가에서 비용 문제는 있겠지만 다시 해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뭐 중장기로 본다든지 스윙으로 가져간다기보다는 저는 지금 상태에서는 철저하게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지금 개별주가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는 매수해볼 만하다. 그러나 장기로는 가져가 보는 것은 그쵸. 아무래도 리스크가 네.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럼 종목도 한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송가람 매니저님 먼저 네, 해주시죠. 종목은 이제 히토류 관련해서 지금 뭐 갈륨 이슈도 나왔고 그리고 그 외에 뭐 흑연 이슈까지 나왔죠. 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그 이후에 나온 뭐 부산되는 업종이기 때문에 지금 히토류를 단기로 접근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기존 히토류에서 가장 강하게 움직였던 유니온 머터리얼을 지금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네. 그 외에 이런 단기 뭐 흑연이나 갈륨 같은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조심해야 될 구간이다라는 점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히토류 쪽에는 뭐 대장주로 불리는 유니온 머티리얼 들어봤고요. 이어서 최진웅 매니저님. 저는 일단 뭐 네. 페라이트 쪽에 대한 관련으로 가지고 있는 삼화전자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죠. 네, 사실 뭐 지금 페라이트 부분들은 저는 좀 이슈가 또다시 좀 부각이 될 가능성도 좀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오히려 지금 삼화전자 같은 경우는 페라이트 관련해서는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그럼 지금 히토류 쪽에 대한 이슈가 만약에 좀 나와준다고 하게 되면은 또다시 나와줄 수 있는 부분들 좀 페라이트 이슈도 또 나와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되면 결국엔 삼화전자 자체도 오히려 좀 다시 한번 더 기술적 반등이 나와줄 수가 있고 오늘 종가 마무리가 보니까 지금 단기 5일선을 딱 지지를 받아주고 마감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볼 때는 지금 5일선이나 21선을 이탈하는 흐름만 안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충분하게 한 번 더 눌림목 자리를 좀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위치이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히토류 탑픽 종목들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마지막 섹터 살펴볼게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자, 가는 놈이 가는 장세라는 이야기. 아무래도 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을 두고 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도 드라이브를 D로 바꿔 또 달릴 수 있을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OX 들어주시죠. 자동차 부품. 하나, 둘, 셋. 역시나 너무 좋습니다. 지금 국내 증시에서는 이만한 섹터가 그렇죠. 없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다들 좀 좋게 보니까 저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조심해야 되는 건 없나라는 걸 먼저 두 분께 좀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 그럼 지금 최종 매니저님 봤을 때 자동차를 좀 단기적인 추세에서 보자면 현대차와 기아차 2분기 실적 나오기 전에 매도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매도 의견은 그러니까 미리 판다 이런 거죠. 저는 딱히 매도를 할 필요성이 있을까 싶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개인적으로.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만약에 현기차를 가지고 있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오히려 2분기 뭐 잠정 실적 부분들을 떠나서 저는 계속 가지고 갈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일단 미국의 소매 판매 부분들만 봐도 6월 달에도 지금 현기차 같은 경우가 지금 10% 증가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들만 봐도 지금 완전히 생산 정상 사이클에 진입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그게 2분기 시점부터 지금 생산 정상 사이클에 지금 진입을 했다는 부분들이고 그러면 지금 자동차를 주가를 브레이크 걸을 만한 요소는 딱히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결국엔 자동차들이 날개를 달고 갈 수 있는 시즌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네. 그와 반대로 이제 완성차 업계들보다는 저런 좀 그간 좀 수혜가 좀 크지 않았던 부품사들, 네. 부품사들을 지금 좀 봐야 되는 시즌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앞전에 뭐 이제 자동차 판매량이 좀 낮아졌을 때는 그때 이제 원가 상승 부분들이라든지 뭐 비용 절감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부품사가 타격을 좀 많이 받거든요. 근데 지금 2분기 시점부터 현기차도 필두로 글로벌 완성차 업계들이 생산
정상화 사이클이 들어왔다고 하게 되면은 결국에 부품사 입장에서는 수요가 굉장히 좀 크게 증가를 해줄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 지금 2분기 실적 대비해서도 마찬가지고 올해 하반기까지 저는 좀 어닝 서프라이즈도 좀 노려볼 수 있는 게 부품사 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중에서도 이제 대형 부품사 하게 되면은 대표적으로 현대모비스. 현대모비스가 지금 완성차 업계 밸류 대비해서 굉장히 못 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현기차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좀 높다 보니까 매출 부분들이 좀 피해를 많이 봤던 부분들인데 결국에는 지금 사이클이 돌아왔다고 하게 되면은 현대모비스의 실적 부분들은 굉장히 빠르게 실적이 개선이 될 수 있다라는 관점이고 네. 중소형주 중에서는 지금은 현기차랑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서 납품을 하는 공급사들 이런 공급사들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하반기까지는 꾸준하게 저는 지금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지금의 자동차의 악재 딱히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사실 조금 소수의 의견으로 나오는 이 현대차와 기아의 피크아웃 우려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재고도 조금씩 쌓이고 있고 그다음에 자동차 판매할 때 나오는 인센티브도 점차 이제 평년 코로나 이전으로 좀 돌아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혹시나 지금 실적이 너무 좋은데 더 좋아질지에 대한 의문은 사실 남잖아요. 송그란 매니저는 그럼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의견이 분분할 겁니다. 특히 네. 지금의 실적을 이끌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현대 기아차 부분에서 지금 어느 부분에서의 매출이 여기에서 이제 고 매출이 나오는지 이제 매출 대비 순이익이 많이 나오는지 그 여부를 체크를 해봐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현기차에서 이렇게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다, 순이익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첫 번째는 당연히 다른 완성차 업체에 비해서 내수 시장이 굉장히 강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 내수 시장에서의 약진 이 부분에서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국내에서 차량을 파는 가격이 굉장히 높죠, 단가가.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대가 높기 때문에 내수 시장에서 판매량이 늘어난다면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고 네. 두 번째로는 바로 우리가 이 전체 시장에서 빼놓고 볼 수는 없는 바로 미국 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국내 시장만큼의 순이익은 나오지 않겠지만 그에 못지않은 매출 증가세가 나오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지금 당분간은 우상향을 유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제 아나운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리스크 관리를 해본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품주들 중에서도 현대 기아차에 납품하고 있는 매출이 꾸준히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밸류에이션이 높지 않은 이런 부품사들을 지금은 현대자동차에 납품하고 있는 회사 위주로 본다면 리스크 없이 충분히 어닝 서프라이즈를 노려볼 수 있겠다라는 점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종목까지 한번 간략하게 들어갈까요, 송가람 매니저님? 네, 종목은 LG테크를 가지고 왔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현대자동차에 지속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어서 매출이 증가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두 번째로는 매출 같은 경우에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산 단가가 높았지만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던 부분, 수요가 늘어났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이 LG테크 지켜볼 만하다라는 점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G테크 들어봤고요. 이어서 최진욱 매니저님. 저는 이제 여전히 성화이텍을 좀 탑픽으로 계속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높지 않나요, 좀? 저는 지금 높은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매수세 보면은 더 간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지금 400만 주 이상의 프로그램 매수세 자체가 금양 이후로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금양만 이렇게 좀 터졌던 부분들인데 성화이텍이 지금 두 번째로 터져줬습니다. 그만큼 지금 외국인들이 공격적으로 지금 구간에서 산다는 건데 그게 추가적인 상승 부분들 말고는 딱히 살만한 요소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을 볼 때는 성화이텍 충분히 저는 매수 관점 한번 좀 봐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양하니까 확 와닿는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매매가 들어왔다. 성화이텍 들어봤고요. 자, 그럼 이제 자동차 부품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를 공략할 더 좋은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을지 먼저 송가람 매니저의 종목부터 들어보겠습니다. 2차 전지 순환매 노리신다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이제 설명을 어느 정도 드렸는데요. 2차 전지 순환매 중에서도 이번 주에 아무래도 순환매가 한 차례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 크게 나오진 않았지만 2차 전지 종목군들이 조금씩은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크게 움직이지 않았지만 지지가 나오고 있는 종목 바로 충전소 관련 종목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충전소 관련 종목들 중에서도 최근에 크게 눌리지 않고 지지되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 유라테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라테크 매수 가격대는
1,500원에서 11,300원 그리고 목표가는 13,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선절가 9,700원 함께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지난주 이 시간 에코프로비엠을 얘기했던 송가람 매니저입니다. 이번 주 수익만 20에서 30% 기록을 했고요. 오늘 공략주는 유라테크입니다. 목표가 13,000원까지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9,700원입니다. 자, 그럼 이제 최진용 매니저 또한 수익률이 좋았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오늘은? 저는 좀 이제 다른 종목으로 좀 가지고 왔습니다. 미용 의료기기 쪽을 좀 가지고 왔는데 예. 클래시스를 좀 탑픽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클래시스 같은 경우로 상당히 지금 루닛하고도 비슷하게 또 굉장히 좀 상승폭이 굉장히 좀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매출 부분들이 안전하게 계속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주력으로 해외 쪽에 매출 잡고 있는 게 브라질 시장인데 브라질 시장이 지금 생각보다 견조합니다. Q단에서 볼 때는 오히려 지금은 이익 사이클 부분들을 하반기 때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라는 관점이고 지금 계속 외국인들이 공격적으로 모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구간에서도. 그럼 결국엔 지금 구간에서도 밸류성을 놓고 볼 때 고평가라는 인식 자체보다는 지금은 앞으로 기업의 성장성 부분들을 좀 베팅을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볼 때 클래시스를 좀 가지고 왔고 매수가 같은 경우는 31,900원에서 31,500원대까지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네. 목표가 같은 경우는 앞전 정보량이 좀 못 미치게 33,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9,000원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클래시스 저도 깜짝 놀란 게 외국인들이 6월 16일부터 지금까지 매수세 끊긴 적이 없습니다. 이쪽 보니까 수급은 엄청난 것 같고 그러면 클래시스랑 필두로 미용기기 섹터가 다음 주에 조금 매수세가 여기에 쏠릴 거라고 예상을 또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이제 클래시스로 따봐도 기간도 지금 매수세로 돌아섰거든요. 기간 돌아서면서 연기금까지 같이 돌아섰습니다. 네. 결국엔 지금 제이시스 메디칼 같은 경우도 좀 주력 업종이었죠. 이게 제이시스 메디칼도 지금 최근에 단기간 납폭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럼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은 지금 마무리가 됐다라는 관점이고 예. 일단 메이저들이 지금 공격적으로 외국인만 봐도 이렇게 모아준다는 부분들이 일단 기간에 대한 매수세도 확실히 좀 끌어들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을 볼 때는 다음 주는 미용 의료기기가 좀 조용하게 계속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한 번 올라가면 또 조용하게 또 잘 네네. 올라가는 섹터가 또 미용기이기 때문에 클래시스도 여러분도 한번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차트 보니까 단기간에 많이 오르긴 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게 다시 오르려면 어느 정도 빠지고 올라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지금 이렇게 좀 바닥을 형성한 건가? 이 두 개가 좀 궁금하네요. 지금은 앞전에 신고가 찍었던 라인을 보면요. 대금이 정확하게 좀 많이 터져줬거든요. 대금이 많이 터져주고 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조정, 기간 조정이 좀 들어가줬는데 원래 이 정도까지 상승을 해주면 기간 조정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쵸. 굉장히 낙폭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옆으로 횡보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럼 그만큼 지금 기준봉의 시가 라인을 지금은 지지를 잡아줬다라는 판단이 지금은 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지금 지금 벗어난다고 해도 3만 선은 충분히 지지를 계속적으로 좀 해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네. 좀 쉬었다가 충분히 또 폭발적인 상승이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진웅 매니저의 종목 클래시스 목표가 33,500원, 손절가 29,000원으로 제시됐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5개 섹터와 공략주 이야기 모두 나눠봤는데 역시나 항상 그렇듯이 시간이 부족합니다.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어디서 나눌 수 있는지 먼저 송가람 매니저님 안내해 주시죠. 네, 네이버 밴드에서 송가람 검색하시면 이 송가람 밴드에서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어떤 정보를 제공하느냐라고 한다면 단기로 우리가 봐야 할 섹터들 매일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고요. 네. 그 외에도 지금 단기 종목들 외에도 우리가 하반기에 어떤 종목을 봐야 할지, 어떤 섹터를 가져가야 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점도 함께 정리를 해드릴 예정이니까 오셔서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가 당장 좀 단기적으로 어떤 섹터를 봐야 하는지 좀 헷갈리시면은 네이버 밴드에서 송가람 매니저 검색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최진웅 매니저님. 일단은 지금 하반기 때 기대가 되는 업종들은 분명하게 시장에서 딱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안에서 우리가 이제 옥석 가리기를 충분하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어렵죠.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제가 이제 업종에 대한 분석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네이버 밴드에 좀 올려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날 장중 시황이라든지 마감 시황 부분들도 계속 좀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이버 밴드에 최진욱을 검색해서 들어오시면은 좀 다양한 정보들이 좀 많이 있으니까 그 점을 조금 참고를 하시고 많은 투자도 받아가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또 본격적인 하반기가 시작됐습니다. 하반기에서 이기기 위해서 두 분의 네이버 밴드 통해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분은 이만 또 헤어지는 시간을 이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상한가 스페셜 오늘 금요일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푹 쉬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늦은 시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